박씨와 쌤, 22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독자가 10,000명이 된다. 본가에 가서 그녀들의 무서운 이야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 재주는 바로 어깨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거였어요. 반 아이들은 그 구멍을 참 신기해했죠. 그래서 일부러 그 학생한테 야, 휘파람으로 이 곡 불러봐. 이 노래도 불러줘. 야, 이것 좀 해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학생도 흔쾌히 휘파람을 불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된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구멍에다가 라면물을 살짝 붓는다던가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를 살짝 흘려 넣는다던가. 그런데 그런 행동을 당하고 나면 그 학생은 미친 듯이 괴로워했어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나 진짜 여기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런 나쁜 짓은 안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노는 친구들은 더 미친 듯이 그 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노는 학생들이 그 휘파람을 부는 학생을 어떤 공터로 불러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의 어깨 구멍에 라면 국물을 미친 듯이 들이붓는 거예요. 야, 소리 내봐, 소리 내봐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슬픈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꼬르꼬르꼬르 이렇게 나다가 결국에는 그 학생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논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르면서 그냥 그 학생을 바로 묻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논학생들이 범인이라는 게 잡혀졌어요. 그 이유는 어떤 산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거든요. 그 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어떤 주민들이 땅을 파봤는데 그 자리에는 그 학생의 몸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그 구멍으로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휘파람 소리가 필릴리 필릴리 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슨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사이트 이름이 부상당한 동물에게 기부를 이런 사이트인 거예요. 되게 좋은 취지의 사이트 같다 하고 눌러봤는데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라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들을 점차 치료해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이트인 거예요. 그렇게 점차 회복해 나가는 훈훈한 모습에 사람들은 자진해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좋은 취지다, 동물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사람도 막 기부를 했어요. 그렇게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치료가 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장이 튀어나와서 파열됐는데 그걸 고친다든지 팔다리가 잘렸는데 그걸 고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게시글 작성일이 반대였어요. 그럼 반대로 죽이고 있었던 거죠. 주위고 반대로 올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미친 듯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좀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살짝 전원을 켰더니 갑자기 문자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자지? 하면서 봤더니 번호가 4444예요. 4444로 연락 좀 줘, 연락 좀 줘, 연락 좀 줘.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그 여자는 왠지 찜찜해갖고 다시 전원을 껐어요. 근데 전원이 렉이 걸렸는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444 번호로 연락 좀 줘, 연락 좀 달라니까? 이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죠. 아, 이 핸드폰 뭐지 생각해가지고 좀 두드린 다음에 다시 핸드폰을 끄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방 안에서 귓속으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연락 좀 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연락 좀 해달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날이 너무 좋았고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엄마가 공중을 날아서 계단에 떨어진다. 그때 엄마는 임신 중이었고 그게 기억의 전부였어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동네에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 자기 엄마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얘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엄마는 의식불명의 상태였고 이 사람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내가 민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네가 민 거 맞잖아. 너 왜 밀었어? 쟤도 그렇게 말하잖아. 네가 민 거라고. 이렇게 추궁을 당하니까 아 맞아. 내가 민 거야. 내가 밀어서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3년 만에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엄마를 마주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엄마는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사실 날 민 건 너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렸을 때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실 날 민 건 너가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그 여자아이야. 내가 의식이 깨고 그 당시에 걔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거든. 대체 너 날 왜 밀었니? 하니까 그냥 아줌마 밀면 배에서 뭐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아줌마 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요. 그래서 밀었어요. 이랬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가 사이코패스라서 평소에도 동물 배를 갈라본다든지 이런 실험을 많이 했던 애더라고요.